교재는 저기 420페이지입니다. 자, 420페이지 보시면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문제는 총 4문제 나와요. 이론에서 2개, 실기에서 2개인데 실기가 15점이 나옵니다. 배점이 세요. 2문제인데 15점이에요. 그래서 5점, 10점 정도. 근데 여기 실기 할만해요. 여기 실기 할만한데 부가가치세가 어려워요. 부가가치세는 2문제 10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오히려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는 2문제 나오는데 15개에서 2개예요. 여기는 2개 나오는데 4개에서 2개예요. 4가지 유형에서. 그래도 여기가 할만한 이유는 유형이 적기 때문에 공부하면 할수록 이쪽은 금방 익숙해지는데 부가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불복이에요. 왜냐면 15개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것도 있을 거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나오느냐 아니면 내가 포기한 게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배점이 좀 갈려요. 그래서 소득세를 보실 건데요. 원래 소득세는 2가지가 있어요. 개인소득세가 있고 법인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소득세가 개인소득세예요. 그 다음에 법인소득세는 뭐라 그래요? 법인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돈 벌면 뭐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낸다 그래서 개인소득세. 근데 저희는 전산세무 2급은 요게 나오는 거예요. 개인소득세. 그 다음에 전산세무 1급은 이게 나옵니다. 법인세. 근데 법인세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범위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420페이지 보시면은요, 소득세는 개인소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4명이야. 근데 4명 다 돈 벌어. 그러면 따로따로 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합쳐서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라 그래서 응능과세 제도예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높으면 많이 내는 거고, 능력이 적으면 어떻게 내는 거예요? 적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돈 많이 벌면 많이 내고 돈 적게 벌면 적게 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예요. 그러니까 직접세라는 건 납세자하고 담세자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납세자의 뜻이 뭐죠? 네,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담세자는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그래서 이 2가지가 같은 게 직접세예요. 그래서 직접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세하고 법인세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집권 여당 계시죠? 국민의 거기. 예. 거기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거 2개 줄이려고 노력 중이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거기당 자체는 돈 많은 사람들 세금 깎아주는 게 목표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면 본인들이 돈 많잖아요. 자기 친구들도 돈 많잖아요. 자기 친척들도 돈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거 깎아주려고 노력 중이죠. 그래서 요거 깎았잖아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개인 근로자로 들어가요. 근로자로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본인 사업체 대부분 있어요. 맞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돈을 받잖아요. 네, 이거 내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소득세. 이거를 어디에 소속된 근로자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 아, 그냥 국가에 소속된 근로자죠.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시적 그렇죠. 일시적인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처럼 혜택 받을 거 거의 다 받잖아요. 그거보다 더 받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국회의원 중에서 제일 좋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영국 이런 데는 사무실도 코딱지만큼 주고 뭐 차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본인 돈으로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대한민국은 돈 주저, 연금 주저, 밥 주저, 차 주저, 직원 주저, 사무실 주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들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그 강용석 봐요. 떨어져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근데 인터뷰 예전에 한 거 들어보니까 이게 마약이래요. 왜냐면 어딜 가든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기 때문에 이거 한 번 하면 마약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해본 적은 없지만 인터뷰 한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열거주의예요. 열거주의가 뭐냐면 내용에 있어야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코인 하신 분들 세금을 안 냈어요. 왜 안 냈어요? 열거주의에 빠져 있어서. 코인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은 세금 안 내고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거면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이 만들어지면 뭐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그러니까 올해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2월 달쯤 확정이 될 건데 원래 코인을 작년부터 세금을 걷는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1년 미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표 받으시려고 안 했어요 그거를. 근데 올해부터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해도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게 아시겠지만 다 떨어졌잖아요. 코인이든 뭐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상은 한 1, 2년 더 미루지 않을까. 근데 뭐 올해부터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자하고 배당하고 사업은 포괄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자로 돈 버는 거랑 배당금으로 돈 버는 거랑 사업으로 돈 버는 건 이제 포괄주의라고 해서 비슷하면 세금 내는 겁니다. 열거주의는 내용에 있는 것만 내는 거고요. 포괄주의는 비슷하면 세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가 중요해요. 421페이지 보시면 인적공제. 그래서 개인 단위 과세제도 및 무슨 공제요? 인적공제.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몇 명 있느냐,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뉴스에 안 나왔었는데 코로나 전에는요 매번 연말정산 할 때 되면은 싸움 나거나 살인 났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었냐면 이제 잘 사는 집이에요. 일반적으로 서민들은 이거랑 상관이 없는데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부모님 있잖아요. 부모님 인적공제를 네가 받냐 내가 받냐로 싸움 나는 것들이 예전에 뉴스에 많이 났었어요. 뭐 적게 내려고요? 세금 적게 내려고. 근데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뉴스에 잘 안 내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약해요.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은 이제 약한 걸 원해요? 센 걸 원해요? 센 걸 원하잖아요. 이제 웬만한 거 던져줘도요 감흥도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센 것만 봐서. 그래서 저기 드라마도 봐보세요. 그렇게 불륜 나오거나 막장 드라마 나오면 욕하죠. 욕하면서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장이 나오잖아요. TV에. 왜냐면 더 센 걸 안 주면 시청률이 안 오르니까. 아니면 요즘엔 좀 약간 저쪽으로 빠지고 있더라고요.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니면 미래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내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빼주는 걸 무슨 공제라 그래요?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가족이 몇 명이냐,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몇 살이냐, 돈 버냐 안 버냐 거기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제일 많이 볼 게 요거예요. 인적공제. 왜냐면 이게 실기에서 10점짜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연말정산 관련돼서 좀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421페이지 5번에 보시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라고 있는데요. 앞에 보세요. 우리 소득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나누어서 낸다 그래서 이걸 분류과세라고 해요. 분류가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종류별로. 그래서 종류별로 나눈다 그래서 분류과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종합소득세는 6가지가 있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인데 이거 외우실 때에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저희가 외울 때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게 2가지가 있거든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저거
결손금 처리 순서. 그래서 결손금 처리 순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전산세무 2급에서는 요기, 요 내용.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라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원천 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용직이나 복권당첨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론에서 잘 물어봐요. 종류 같은 거. 근데 무려 몇 개 나온다고요? 이론에서 2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일부 외우시고 나머지는 보던 거 찍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재무회계보다 범위가 더 넓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딸랑 2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복불복이 좀 심한 파트기는 합니다. 원래 소득세만 한 달 해야 돼요. 근데 저희는 내일까지 끝낼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구조상. 왜냐면 이것만 20문제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한 달을 해야 되는데 요거 딸랑 2문제 나오는데 이거에다가 한 달씩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 자체가.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퇴직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저희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이쪽이 어렵거든요. 특히 양도소득세 제일 어려워요.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전문가들도 헷갈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도 바꿔 나갔고, 예. 부동산 관련된 거 계속 바꾸잖아요. 계속 풀어줬다가 잠갔다가 풀어줬다 잠갔다가 계속 해갖고 세무사들도 이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만 잘하냐면 이것만 하는 세무사들. 근데 이것저것 하는 세무사들은 부동산 관련돼서 안 할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법 하나를 잘못 적용하면 1%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만약에 100억짜리야. 100억에 1%면 얼마예요? 1억이에요. 이거 잘못 신고하면요. 세무사가 물어야 돼요.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전문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은 요즘엔 손 안 댄대요. 과거엔 손 댔었거든요. 부동산 자격증도 이런 회계 상업도 부동산 자격증에 세법이 있어요. 세법. 네, 부동산 세법이 있어요. 왜냐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근데 배우고 본인들이 직접 하진 않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세무사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토스하지. 그게 어려워 이게. 당연히 저게 어렵죠. 그렇죠. 뭐 토지하고 건물 관련된 쪽. 그렇죠. 뭐 아니요, 유사는 저쪽 상속세. 예. 네. 그다음에 살아가실 때 주시는 증여세는 또 증여세 파트가 또 따로 있어요. 엄청나게 넓어요. 저 예전에 법전 봤었는데 이만해요. 법전 두께가. 거짓말 안 하고. 대빵 얇거든요. 페이지 한 3,000페이지, 2,000페이지 막 이래요. 뭐 거기에서 부동산 관련된 건 다 양도소득세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거 갖고 상속하면 상속세 공부해야 되고, 증여하면 증여세 공부해야 되고, 재산 내야 되면 재산세, 뭐 종합부동산세, 그런 것도 다 세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법이 되게 광범위해요. 그래서 대부분 본인 전문직이 있어요. 세무사들도 나는 주로 종합소득세를 많이 해. 근데 나는 병원을 많이 해. 나는 뭐 택시 회사를 많이 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중구난방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예인 하는 데는 또 연예인 위주로 하고. 왜냐면 소개하잖아요. 여기 잘해 그러면 또 데리고 와갖고 소개하다 보니까 어느 한 파트로 좀 몰려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도.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누진과세예요. 우리나라는 누진과세인데 뒤쪽에 나옵니다. 이 누진과세가 뭐냐면
금액 구간마다 내야 되는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얼마 버느냐, 어느 구간에 걸리느냐, 요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현재 대한민국 세율이 6, 15, 24, 35, 38, 40, 42, 45 이렇게 있거든요. 네, 소득세. 세율이에요, 세율. 그래서 6%에 걸리느냐, 15%에 걸리느냐, 24%에 걸리느냐, 그래서 몇 프로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45% 정도 내려면은요, 못해도 연봉이 5억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요 구간이 제일 많아요. 여기가. 요쪽도 많고. 왜냐면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대부분 당연히 몇 프로 낼 거예요? 6%.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벌면 15, 24. 요 구간도 좀 많고. 근데 뒤에 나와요. 얼마는 몇 프로인지. 근데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다행히도 저희 시험은 그 계산까지는 안 물어봐요. 왜냐면 실무 가시면 이런 거 우리가 계산해요. 컴퓨터가 해줘요. 컴퓨터가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잘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우리나라는 원천징수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제도가 뭐냐면 돈 주고 받을 때 못 떼어라. 세금 떼어라. 그래서 우리 월급 받을 때 못 떼고 받아요. 세금하고 4대 보험 떼고 받잖아요. 이거를 원천징수라고 해요. 근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면 개인 보고 너네들이 알아서 다 신고해. 그러면 신고 안 하고 도망가는 놈, 신고 열심히 하는 놈, 대충 하는 놈,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사한테 넘기는 거예요. 개인한테 시키지 말고 너네가 대신 해줘. 그러면은 누락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겠죠. 왜냐면 회사에서는 비용 처리를 하려면 이 사람 월급 얼마 줬다, 세금 얼마 떼었다 이걸 다 해야 돼요. 왜냐면 세금 원천 징수 안 하고 세금 신고 안 하면은 비용 처리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알바들도 다 세금 신고 하잖아요. 그거 왜 해요? 비용 떨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용을 많이 처리해야 내가 나중에 낼 세금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그게 아니던데. 뭐요? 회사 응. 내가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한 달 단위로 하려니까 그 뭐지? 알바가 아니고 직장 직원으로. 아니요, 그거는 몇 개월이 있어요. 무조건 그냥 한 달이 아니에요. 법이 바뀌어갖고. 아니요, 법 바뀌었어도 한 달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알바들은 다 정직원인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몇 개월 있어요. 그거, 그거 잘못 하신 거예요. 저거 응. 그게요. 네, 분리 가세요. 분리. 분리. 분류도 있고 분리. 분리는. 분류는 요렇게 나누어서 세금 낸다 그래서 분류. 네. 그 다음에 분리는 돈 주고 받을 때 세금 띈다. 그래서 분리 받아요. 그 알바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알바들은 땡큐죠. 직원 되면 나중에 되니까. 알바를 하려고 그러는데 인천까지 가서 받았는데 알바 안 되면 그 비용 처리를 안 됐다고 처벌해갖고 자기네가 골치 세금 내고 뭐 어쩌고 골치 아프다고 막 그런다고. 그건 본인들 귀찮아서 그런 거고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오는 얘기 나왔다고 그 얘기를 했어. 우리한테 저기한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없다는 얘기지? 그럼요. 그런 거는 비용이 계속 되면 그런 건요. 여기 보세요. 예.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치면 되죠. 알바생 몇 개월 이상 일하면 정규직 이런 식으로 치면 여기 있잖아요. 2년 이상. 이건 옛날 거고. 어딨냐. 이건 퇴직금 얘기고. 이런 식으로 쳐서 찾으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 달 일하는데 정규직이야. 그러면 알바생은 땡큐죠. 근데 그런 제도는 없어요. 보통 3달 하고 정규직 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보고. 그거는 저거죠. 그거는 3달하고는 저거 정규직을 뽑아놓고 그다음에 그거 뭐라 그러더라. 무슨 기간인데? 실습 기간이라 그래나 수습. 그건 수습 기간. 그러면 수습 기간에 만약에 이제 그 다시 이렇게 저 계약서를 쓰면 3개월은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인정은 해주는데 이제 월급의 80%
퇴직금만 줘도 돼요. 법적으로. 아니 퇴직금 계산. 퇴직금을 왜 줘요? 1년 안 됐는데. 아니 1년 한다. 아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돼요. 3개월 처음 입사할 때부터 1년까지. 그렇죠. 예, 그거는 포함이에요. 근데 이제 3개월은 뭐냐면 간 보는 거예요. 회사하고 맞는 그렇죠. 너가 우리 회사하고 맞냐. 그래서 안 맞으면 3개월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쳐내고 맞으면 3개월 후에 하고 그래서 서로 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쳐주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또 사장이 자기 회사가 있는데 여기 직원으로 채용을 시키려고 때문에 이 조건이 그거야. 복학생이고 학교를 지금 다니는 중이라고 돼 있고 직원 채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캔슬이 됐어. 에이, 그거는 다 저기 뭐냐. 얘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는 얘기지. 그렇죠. 이유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예, 얘가 진짜 마음에 들면 너 학교 때려치고 와. 돈 얼마 줄게. 이러는 거죠. 학교 다녀도 예, 정보를 줄수 있어. 해요. 지금 학생 신분이랑 안 아니요. 그거는 이유를 만드는 거죠. 3학년 때 갔어. 아니 그러니까 그걸 걔네 아니 3학년이든 몇 학년이든 진짜 얘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요. 만약에 얘가 일주일에 이틀을 학교 가야 돼. 그럼 이틀 빼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3학년 때. 해봤더니 얘하고 우리 회사하고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너가 이러이러하니까 나중에 뽑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커피 갖고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건 그냥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안 뽑으려면 뭔가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이유는 거야. 그렇죠. 근데 대놓고 이럴 순 없잖아요. 넌 아니니까 안 뽑을 거야. 이럴 순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건 외우셔야 돼요. 납세 의무자 두 가지. 그래서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고요. 이분들을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에서 돈 번 거랑 외국 가서 돈 번 거 다 세금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제한 납세 의무자고요. 국내 소득만 세금 냅니다. 네. 가수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콘서트 며칠 하고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잠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만 세금 내는 거죠. 아니 거주자인데 여기. 네, 거주자는 외국 나가서 돈 번 것도 세금 다 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BTS 있잖아요. 지금 대박 났죠. 외국 나가서 돈 벌어오죠. 그럼 국내에다 세금 내야 돼요. 아니 그쪽 나라에서 그쪽 나라에서도 당연히 세금 내죠. 그럼 이주가 아니죠. 이중과세는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에다 낸 거는 빼줘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거 네. 차감해서 그렇죠. 차감해서 계산하는 거지. 만약에 차감 안 하고 계산하면은 세금만 내다 끝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싸움 나요. 왜냐면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거주자가 돼야 돼요? 비거주자가 돼야 돼요? 비거주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참고로 이런 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스튜어디스야. 근데 외국에 8개월씩 나가 있어. 그래도 그 사람은 거주자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가족이 어디에 있죠? 예, 국내에 있고 막 이런 것도 다 따져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따져갖고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외국에 며칠 있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법원에서 이거 판결 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선박왕이라고 해서 홍콩에 주둔해 있고 한 몇천억씩 버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소송을 건 거죠. 국세청에서. 왜냐면 너는 거주자니까 외국에서 돈 번 것도 세금 내. 근데 그 사람은 나는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거주자가 아니야. 그랬는데 국세청이 이겼어요. 왜 이겼냐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다가 땅하고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땅하고 집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서 뭐 할 거다? 살 거다. 그래갖고 국세청이 이겨서 세금을 몇백억을 더 걷었죠. 이거 모든 게 국내에 저기 있을 때 모든 국내 저기를 다 그렇죠. 해결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완전 이민을 가버려야죠. 국내에서 다 마무리 치고 이민 가는 건 상관없지만 아니면 아예 해외 취업 가갖고 몇 년 동안 안 들어오고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뭐 해외여행 잠깐 몇 달 갔다 왔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주자가 되는 거죠. 절대 법이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항상 약점이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422페이지 여기도 중요합니다. 과세기간. 과세의 뜻이 뭐죠? 네, 세금 내는 거. 그래서 세금 내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요. 신고 및 납부는 내년 5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세무서 주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거기에 붙어 있어요.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 네, 신고의 달, 막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전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망하거나 출국할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출국이 이민입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셔갖고 출국을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것도 뭐라 그러죠? 출국한다라고 하죠. 네. 그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출국은 아예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 떠나는 거. 이민자. 네, 그렇죠. 근데 이분들도 국내에서 돈 번 건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상속세법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몇 개월이네요? 6개월이네. 말일부터 6개월. 상속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개월 안에 뭐 해라? 마무리해라. 상속 받을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아마 올해 한 4, 5월 달에 뉴스에 이거 나올 거예요. 최근에 빌라왕인가 해갖고 인천 사람 하나 죽고 서울에서도 하나 죽었죠. 그 사람들이 12월 달에 갔기 때문에 한 5월 달 전후에 상속할 거냐 안 할 거냐가 확정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 오래 끌 것 같아요. 바로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돈 문제들이 워낙 이리저리 엮여 있는 거라. 근데 어쨌든 상속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고 있다. 또 이런 게 좀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출국은 이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국일 전일까지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세금 계산을 해서 출국일 전일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출국일 당일이 아니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해외여행 갈 때도요. 해외여행 가는 날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네. 그러다 보면 세금 내는 거 놓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전날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날은 해외에 나가는 거에만 신경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는 출국하는 날 것까지 계산을 해서 출국일 전까지 세금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출국하면 세금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네, 왜냐면 외국 나가서 다 추적해야 되고 돈 들여서 가야 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거 잘 나와요. 뭐가 잘 나오냐면 사업 개시하고 폐업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이지 소득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닌 게 공부하면 할수록 머리가 더 아파져요. 왜 그러냐면 공부하면 할수록 알아야 될 게 어떻게 되죠? 많아지죠. 그리고 다른 거랑 새로 배운 거랑 섞여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 실타래를 풀면 합격을 하는 거고 실타래를 못 풀면 떨어질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실타래라는 게 소득세는 직장 위주죠. 어떤가요? 소득세. 소득세는 직장하고 그렇죠. 재산, 직장인하고 재산,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 그렇죠. 그쪽.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사업하는 사람. 그렇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위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차이는 있죠. 근데 두 가지가 이제 섞여버리는 때가 오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납세지라고 있어요. 무슨 지요? 납세지. 우리 소득세 납세지는 일반적으로 주소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소득세고 부가세는 사업장 소재지.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진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427페이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론 쪽보다는 실기 쪽에 비중을 둘 겁니다. 왜냐면 이론은 두 문제 나오는데 범위가 너무 넓다 그랬죠. 예. 그리고 교재 없는 것도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이론 자체는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라는 게 불가능해요. 이거 준비 완벽하게 하려면 소득세만 있는 책을 따로 사야 되거든요. 근데 두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돈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 보시면 종합소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총 6가지를 합쳐서 무슨 소득세라 그래요? 종합소득세.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있어요. 나중 되면은 회사 다닙니다. 회사 다니면 무슨 세 내죠? 근로소득세 내요. 무슨 세 낸다고요? 근로. 근데 요즘에 회사에서 돈 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사 다니면서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도 하면은 요 두 개를 종합해서 내는 거예요. 세금을. 그래서 무슨 소득세라 그러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나는 만약에 이자도 많이 받아. 그러면 이자까지 합쳐서. 나는 연금도 받아. 그럼 연금까지 합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합쳐서 세금 계산을 한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벌면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돈 벌었는데 세금 안 내네. 그러면 댓글에 욕 달리잖아요. 왜요? 나는 내는데 너는 안 내니까. 이거 연금 같은 거는 보통 얘기하는 국민연금이나 뭐 국민연금이나 맞아요. 다, 예, 다 포함이에요. 그거는 그 나올 때 국민공단이나 이런 데서 다 계산해 갖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지만 연말정산을 해야 돼요. 연말정산. 예. 그리고 일정 금액 넘어가면은 종합소득세 내야 되고. 국민연금도요? 그렇죠. 국민연금도 다 세금 떼요.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이 국민연금 지금 발표 나오고 있죠. 국민연금 이렇게 될 거예요. 제 예상대로 가고 있는데 내는 금액은 올라갈 거고 혜택은 줄어들 거고 받는 나이는 늦게 받을 거고 지금보다 더. 근데 우리는 전이지. 아니요. 그것도 늘릴 거예요. 예. 우리까지요? 네. 손대면 지금 손대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도부터 늘어날 거냐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65세 돼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66세에 받을 수도 있고 67세에 받을 수도 있고 아마 68세까지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제 말이 맞는 말은 아닌데 혜택은 어쩔 수 없이 먼저 받는 사람이 다 받고요.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혜택은 줄어들어요. 왜냐면 위에서 다 빼가니까.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금융소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하고 뭐요? 배당. 제 개인적인 예상은 왠지 이자 쪽이 올해 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까. 몇 월 달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왜 낼 것 같죠? 지금 이자가 오르고 그렇죠. 지금 이자가 난리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시험에서도 한 번 정도 다룰 만은 하거든요. 다음번에 나오겠다. 근데 2월 달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2월 달은 아닐 것 같고 한 4월이나 6월쯤. 예. 왜냐면 아직 덜 올랐잖아요. 여기에서 더 오를 예정이니까. 그래서 이자 소득의 범위 보시면 뭐 예금이자,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그 다음에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인데 이게 뭐냐면은요, 그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있죠. 요거 10년 넘어가면은요, 비과세예요. 그래서 10년이 안 되는 거는 10년 되기 전에 해약한 것들 있죠. 그거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은행 가셔서 우리 이거 들 때 있죠. 적금이라고. 예, 적금 들 때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은행에서 보험회사 거 파는 거를 방카슈랑스라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3년 불입 10년 만기, 5년 불입 5년 만기, 10년 만기, 그 다음에 10년 불입 10년 만기.
그래서 왜 10년 만기냐면 10년까지 채우면 이자에 대한 세금 안 내도 되거든요. 3년 보험 10년 동안 만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10년째 되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받는 거죠. 보험만 그런 거죠. 네, 보험만 그래요. 일반적인 예금에 비과세는 없어요, 이제.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비과세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세금 내요. 은행 가서 돈 내시면. 그럼 여기다가 3년 동안 목돈을 예치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10년 못 채우면 아시잖아요. 보험은 항상 하나만 아시면 돼요. 늘지 말라가 아니고 드는데 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여력에 있는 돈만큼만 해야죠. 괜히 많이 냈다가 나중에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잖아요. 맞아. 저도 예전에 저 아는 사람한테 당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원래 보험 파는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이라 믿고 했다가 뭔가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갖고 인터넷을 뒤졌더니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갖고 해약했죠. 그래갖고 3개월 동안 90만 원 냈는데 18만 원인가 15만 원 주던데요. 완전. 비용 처리 잘했으니까 자기네 쓰던 거. 그렇죠. 근데 그랬더니 어차피 손해 볼 거 그게 나아요. 아 그렇죠. 지금까지 했었으면 아마 엄청나게 손해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3년 먹고 보장 몇백만 원 반토막 났으니까. 그 제일 말 많은 변액 유니버셜. 예, 그거였어요. 나 이거 들었다가 근데- 이제 예. 한 사람 그러니까 펀드까지는 괜찮은데 어. 이제 저게 짜증 났었던 거죠. 나한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 뭐 하지? 맞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는 놈인데 맞는 말은 하나는 해줘야죠. 뭐 3년만 부으면 원금을 해소한다는 등 개코같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10년을 부어도 원금 해소가 안 된대요. 왜냐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빼가는 보험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손해본 게 아니라 이익 본 아니야, 거죠. 이익 본 거. 10년 만기 무슨 이자가 돼요? 예? 무슨 세금을 떼요? 그래서 10년 만기 10년 만기 되면 뭐야? 무슨 비과세. 2만 원은 아니요, 비과세. 비과세는 예. 아니요, 비과세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비과세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 안 낸다는 얘기예요. 이자에 그렇죠. 예. 그러면 원금이랑 이자랑 그대로 다 받는 거죠. 네. 소득세나 뭐 그런 것도 안 돼요. 과세가 예, 과세가 없는 거예요, 아예. 예, 그래서 비과세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과세 상품에 많이 가입하라고. 왜요? 세금 안 내니까. 근데 보험은 항상 이것만 아시면 돼요. 면세랑 비과세랑 같은 말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어차피 안 되는 과세가 거죠. 적용이 안 된다. 면세는 세금 내요. 소득세. 1년마다. 네, 내요. 면세가 부가세만 면제받는 거지 다른 세금 내요. 근데 비과세는 아예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내용 자체가. 네. 그래서 비과세라고 되어 있는 거 가입할 수 있으면 비과세가 좋기는 해요. 왜냐면 뭐 안 내니까요? 세금 안 내니까. 그 뜻이에요. 면세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요, 428페이지 펴보세요. 안 외울 거예요. 만약에 나오면 그냥 찍을 겁니다. 428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박스 보이세요? 수입식이라고? 네. 밑에 있죠? 429페이지에 8번까지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걸 내요, 시험에 내면. 네. 근데 외우지 마세요. 왜냐면 자주 내지도 않거니와 이런 거 외울 시간에 원가 외기를 먼저 외우세요. 왜냐면 우리가 가성비라고 표현하죠. 암기 중에서 가성비 가장 좋은 게 원가 외기예요. 왜냐면 원가 외기는 이론에서 5개 나오는데 웬만하면 한 3, 4개는 무조건 암기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좀 잘하고 계시면 그쪽 파트는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배당 소득도 똑같아요. 우리 배당 받으려면 뭐 사야 되죠?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야 돼요. 왜냐면 배당이 뭐냐면 우리 회사 장사 잘 되게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보답으로 주는 게 뭐예요? 배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장사가 잘 돼서 이익이 많이 났어. 그러면 그 이익 난 것 중에 일부를 뭐 해주죠? 배당해 줍니다. 그래서 한때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갔죠. 그거 왜 올라갔는지 대부분 알잖아요. 그거 왜 올라갔었냐면 삼성에서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상속세 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럼 배당을 많이 주면 이재용 그쪽
관련돼서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올랐었어요. 평소보다. 이걸 노리고 이제는 주식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배당으로 돈 빼돌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쌍용 자동차 있잖아요. 쌍용이나 몇 개 회사가 외국계로 넘어간 적이 있었죠. 그러면은요, 평소보다 배당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외국 회사들은 자기네가 투자한 거 있잖아요. 이걸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회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당을 많이 주는 거예요. 아니 배당 주식을 그렇게 생각하면 배당 이자가 매출이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배당 주면 회사 망해요. 어느 정도 이익이 많이 나고 그 중에 일부를 준다는 거지. 시점에서까지 그럼요. 그 시점에 주는 거지. 적자 나고 있는데 배당 주면 회사 망하란 얘기지. 이제 개미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개미들이죠. 그 사람들 배당 이자가 발생이. 그럼요. 한 주라도 있으면 한 주당 얼마씩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배당 받으려고 주식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우량주를 사야죠. 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삼성이나 뭐 SK나 좀 유명한 데들. 왜냐면 그런 데들은 배당을 줄 확률이 어때요? 높죠. 왜냐면 이익이 웬만하면 나는 회사들이니까. 근데 주식을 발행할 때 회사가 발행하잖아요. 이거는 무제한이 있어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은 있어요. 얼마까지 할 수 있다. 퍼센트는 아니에요. 퍼센트는 아니고 우리 회사가 주식을 얼마까지 발행하겠다. 이런 총액은 있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팔아갖고 아니에요. 돈이 없다라기보단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행에다 돈 빌리면 뭐 줘야 되죠? 이자 주고 근데 주식은 안 줘도 되잖아요. 그 자금 조달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 발행하는 방법이랑 돈 빌리는 방법이랑 사채. 사채도 어떻게 보면 돈 빌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회사한테 부담이 가장 적은 건 뭐예요? 주식이에요. 아니 저번 드라마에서도 그거 제발 막내야 다 내용이 보니까 그 주식 이거 때문에 그럼요. 드라마가 주 내용이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주식회사 삼성전자죠. 맞죠? 내가 이 회사를 갖고 싶어. 그러면 주식만 많이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다들. 형제 난이라고 하잖아요. 왜 싸워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주식 많이 갖고 있는 놈이 대장이니까. 회사에 업무에 관심이 없고 매출에 관심 없고 주식에 관심 그럼요. 왜냐면 사장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직원들만 잘 뽑으면 회사 돌아가요. 맞잖아요. 위에 머리는 진짜 중요할 때 한두 개만 딱 선택해주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삼성이야.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를 할 거야. 이런 거는 오너가 정하는 거잖아요. 자동차 했다 망하긴 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도 시험 문제는 430페이지에 이거 몇 개 없긴 하는데 요런 쪽에서 내요. 수입 시기에서. 근데 외우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기는 좀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430페이지 밑에 보시면 세율 있거든요. 요거는 일부 외워야 돼요. 다는 아니고.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10시 40분에 거기 430페이지부터 보도록